안녕하세요. 82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홍순재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앉아 있는데 70대 후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 주름 조금 옅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눈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확실히 피부가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죠. 사실 비싼 화장품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약국에서 바세린 하나 샀어요. 돈도 없는데요, 뭘? 그 말에 제 마음이 살짝 울컥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 피부 관리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바세린 한 통이 그분 삶에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보다 소박한 방법으로 피부를 지켜낸 우리 시니어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주름진 피부를 바라보며 이 나이에 뭘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작고 평범한 데서 올 수 있으니까요. 진료실 한켠 책상 위에 놓인 유리병 하나. 그 안엔 우리가 흔히 아는 바세린이 담겨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값싼 연고처럼 느껴지지만 이 평범한 바세린이 피부에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40년.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부 제품을 접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피부과 선배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요즘 화장품은 말이야, 전부 마케팅이야. 효과가 좋은 주성분은 결국 바세린이더라고. 그분은 올해로 90을 바라보는 연세였지만 피부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화려한 패키지, 긴 성분표, 비싼 가격표에 담긴 기대. 하지만 정작 피부에 가장 필요한 건 보호와 보습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실제로 고가의 수분 크림에도 이 바세린이 주성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건 바로 이 평범함 속에 숨은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 그냥 바세린이라도 바르자는 마음이 어쩌면 피부 건강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바세린은 수분을 지키는 뚜껑과도 같습니다. 우리 피부는 매 순간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경피수분 손실이라 부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손상되기 쉬워 수분 증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럴 때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줍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으니 피부는 안정을 되찾고 자연 치유력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물론 바세린이 수분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놓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냄비 뚜껑을 덮어 김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76세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눈가 주름이 자꾸 깊어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요즘은요, 세수하고 바세린 바른 다음 거울 보면 피부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제는 거울이 무섭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저에겐 수많은 의학 논문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한 연고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 피부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데 꼭 필요한 작고 소중한 수분 지킴이입니다.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만 요령을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특히 특정 화장품과의 조합은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수분 앰플 바세린입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수분 앰플을 세안 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세요.
수분 앰플은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티놀 바세린입니다. 레티놀은 주름과 탄력 개선에 효과가 좋지만 피부 자극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소량 덧발라주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높아집니다. 특히 밤 시간 동안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백 에센스 바세린입니다. 기미나 잡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나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간 미백 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보세요. 활성 성분의 흡수율은 높이면서 자극은 줄이고 피부톤 개선 효과는 오래갑니다. 네 번째는 달팽이 크림 바세린입니다. 달팽이 점액 성분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흡수가 빠른 만큼 그 효과도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바세린이 그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재생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쌀 한 톨 크기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억지로 바르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담긴 그 정성이 피부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피부 노화는 얼굴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숨겨진 부위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얼굴보다 더 빨리 늙는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진정한 동안 피부가 완성됩니다. 가장 먼저 목입니다. 목은 피부층이 얇고 움직임이 많아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입니다. 바세린을 바를 땐 항상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거칠게 문지르기보다 얇게 덮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세요. 다음은 손입니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움직이고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곳이죠. 면장갑에 바세린을 바르고 하룻밤만 자보세요. 다음날 아침 손주에게 자랑하고 싶은 손이 됩니다. 말끔한 손등, 촉촉한 손끝은 세월을 거스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팔꿈치와 무릎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부가 두꺼워 각질이 쉽게 생기고 거칠어지기 쉬운 곳이죠. 샤워 직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세요. 단단한 촉감 대신 부드러운 터치가 살아납니다. 귀 뒤와 귓불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나이를 짐작하게 만드는 부위입니다. 특히 귓불은 늘어지고 주름이 지기 쉬워 얇게 바세린을 덧발라 주시면 훨씬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입술과 입가는 하루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웃었다가 인상 쓰다가 또 웃고 말하는 동안 팔자 주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저녁 세안 후 입술과 입가 주변에 쌀알만큼의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작은 주름 사이사이로 수분이 머물고 미소는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이곳은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스치듯이 아주 소량만 바르세요. 무거운 압력 대신 부드러운 손끝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얼굴보다 손과 목을 먼저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동안은 숨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세린이 모든 피부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더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성 피부의 경우입니다. 기름기 많은 피부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 사용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함이 느껴지는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 시간 사용을 권합니다. 낮 동안엔 땀과 피지가 함께 섞이면서 번들거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이 난 부위에는 절대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붉게 올라온 여드름이나 피지가 가득 찬 부위는 피부가 숨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성 피부가 바세린을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바세린과 섞은 후 손등 같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면 개인 피부에 맞는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항균 작용이 있어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오일 함량은 1%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먼저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타고난 피부 타입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조절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세린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 더 관찰하고 섬세하게 대응해 주세요. 피부가 회복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잠든 동안 피부는 낮 동안 받은 자극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피부가 달라집니다. 바세린의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이 저녁 루틴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지근한 세안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찬물은 모공 속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36도에서 38도 정도의 편안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얼굴을 완전히 닦지 말고 물기를 약간 남겨두세요. 그 수분이 바로 피부 속 촉촉함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센스입니다. 피부 상태에 맞는 수분 에센스를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바르세요. 이때 흡수율을 높이려면 손바닥 온기로 감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모든 수분 위에 바세린이라는 뚜껑을 덮어줍니다. 쌀 한 톨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무겁고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정말 얇게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피부를 밀봉하듯 덮어주는 이 마지막 터치가 밤사이 수분을 지켜내고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이 루틴을 하루 이틀만 해보셔도 다음날 아침 피부가 매끄럽고 안정된 느낌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이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닙니다. 피부가 직접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변화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었죠? 이 나이에 뭘 바른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김정순 어르신은 한여름에도 얼굴이 당기고 갈라졌습니다. 햇빛만 조금 받아도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웠죠. 비싼 화장품은 부담되고 관리는커녕 세안 후 물기 닦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바세린 하나만 시작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단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그날 밤부터 세안 후 얼굴에 수분 앰플을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덮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얼굴이 덜 당겨요. 거울 보면 마음이 조금 놓여요. 한 달이 지나고 그분의 피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거칠던 피부결은 부드러워졌고 울긋불긋하던 홍조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표정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고 조금 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피부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내면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종종 피부 관리를 겉모습을 위한 일로만 생각합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 젊어 보이기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부 관리는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 손주 앞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는 자신감, 자기 전에 나를 쓰다듬는 그 작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피부가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 정성어린 루틴이 하루하루를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도 잘 해냈어요. 세안 후 거울 앞에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바세린 한 톨 덮는 그 시간은 그저 피부 위 작업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노화란 무조건 젊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나이 그대로 당당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부는 그 여정을 함께 걷는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작은 실천이 내일의 나를 바꾸고 다음 주, 다음 달의 나를 더 건강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건강히 그리고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